임용고시 불합격수기 읽어보셨나요? 저는 평소 선생님들한테 합격수기 말고 불합격수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드리는데요. 잘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합격수기보다 불합격수기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읽고 다 정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존재하는 합격수기와 불합격수기를 읽고 종합해서 파악한 2027 임용고시 합격 트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불합격 수기를 맨 처음 보면 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합격 수기를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합격 수기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다들 인강도 듣고 있고요. 단권화도 하고 있고 기출도 풀거든요. 또 어떤 불합격 수기에서는 합격생보다 3배 더 많이 더 끈기 있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합격 수기와 불합격 수기를 같이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보면 합격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합격한 사람도 하고 불합격한 사람도 하고 있는 행동이라면 저는 이건 합격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할지 말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불합격한 사람들은 안 했는데 합격생들이 하고 있는 공통된 행동이 있다면 저는 이건 합격이라는 차이를 만드는 유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합격 수기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불합격생은 안 하고 있지만 합격생은 하고 있는 그 한 끗 다른 행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화려한 합격 수기를 보면서 와, 저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임용고시 합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선생님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합격하는 공부가 이제 뭔지 알겠다,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임용고시 합격생들을 매년 만나면서 축적된 데이터로 2027 임용고시 합격 트렌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합격 트렌드 첫 번째입니다. 이 시험은 순공 시간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고 하루에 16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임용고시에는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당연히 16시간이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합격생은 5시간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반대의 결과가 났을까요? 그건 바로 이 시험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시험들과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는 그동안 우리가 치러왔던 고등학교 내신, 수능, 대학교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지식의 양과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객관식 시험과는 다르게요. 모든 문항이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차원의 시험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임용 합격 커트는요, 100점 만점에서 60점, 50점대까지 매년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수험생들이 전부 다 더 게으르게 공부하고 있는 거냐? 아니요. 이 시험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험의 초창기 때만 해도요,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옛날에 말하던 그 공부법이 통하기도 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잔 사람은 떨어진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사실 예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의 시험은요, 지금의 시험처럼 난이도가 높지도 않았고요, 서술형이라는 시험의 형태도 정착하지 않아서 아직 엉성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답안은 우리에게 더 높은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책상 앞에 무작정 오래 앉아 있는다고 이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시험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오늘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르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순공 시간이 높다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 수기와 불합격 수기에서 봐야 하는 건요, 우리보다 앞서 공부한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아니라요, 그 시간에 합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과연 합격생들이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1점 1점 쌓아 올렸는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기에 그 점수를 만들 수 있었던 건지, 합격생들이 보이는 공통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격 트렌드 두 번째, 합격생은 힘든 공부를 합니다. 아니, 공부가 다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임용수험생이 우리에게는 쉬운 공부와 힘든 공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강 듣기, 책 읽기, 스터디 참석하기, 이건 어떤가요? 네, 이건 쉬운 공부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인강 내용 정리하기,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 설명하기, 오늘 배운 내용 백지에 전부 써보기, 어떤가요? 이게 진짜 힘든 공부입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머리가 쥐날 것 같고요, 하나하나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든 과정이 됩니다. 즉, 쉬운 공부는 눈과 귀로 하는 공부고요, 힘든 공부는 손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대부분은 사실 편한 공부를 합니다. 눈과 귀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인강 듣고요, 고개 끄덕끄덕 하고요, 넘어갑니다.
인강에 집중하는 거 물론 힘들죠. 그래서 머릿속에 잘 들어갔겠지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잘 쉽니다. 하지만 진짜 합격생들은요, 공부의 밀도를 높여갑니다. 단순히 많이 보고 듣고 읽는 건 저절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내 뇌 속에 더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내 뇌에 없던 길을 내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험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마지막 결과물에 맞게 내가 배운 지식이 손으로 나오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틀린 것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요. 다시 고치고 그 다음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손으로 하는 공부가 점수를 올려준다는 것을요. 그래서 공부하는 5시간 내내 백지 쓰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합격생은 평소 하던 대로 눈과 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봤던 책 다시 읽고요. 봤던 인강 다시 듣습니다. 그 결과 우리 최종적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눈과 귀로 공부한 사람은요. 나 이 문제 알아. 근데 분명히 아는 건데 왜 답이 써지지가 않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진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써야 되지? 하면서 답을 망설입니다. 왜냐면요. 내 손으로 답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눈과 귀로 공부한 사람은 결국 내가 써야 되는 답이 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애매한 답을 쓰고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힘들게 손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문제지를 받으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읽으면서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 써달라는 거구나.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이 이 키워드구나 라고 하면서 뭘 써야 하는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걸 내 손으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정밀하게 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평가하는 채점위원도 이 사람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오해의 여지 없이 심사위원 3명이서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확실한 점수 1점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면요. 합격생처럼 손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눈으로 하는 공부, 귀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최종 형태가 뭐죠? 그렇죠. 손으로 쓴 네, 정답입니다. 우리 시험이 읽기 평가거나 듣기 평가거나 말하기 평가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내 손으로 쓴 답만 점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해내야 되는 마지막 최종 형태인 정답을 만드는 연습, 그것을 합격생들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의 수험 수기를 읽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공부 방식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걸 위해서 합격생들은 책을 덮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써보고요. 교육학의 목차를 펼쳐두고 핵심 키워드를 직접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그리고 전공 교육론의 교수 모형을 직접 종이 위에 손으로 그려봅니다. 교육학도 전공도 모범 답안을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내 손으로 직접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하고 써보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불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요. 손으로 꺼내는 훈련이 부족해서 분명히 들은 내용인데 아는 내용인데 막상 내 답으로 쓰려고 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내가 아는 만큼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생각보다 내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뭘까? 내 공부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열심히 안 한 걸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시험장처럼 아무것도 없는 맨 종이 위에 출제자가 원하는 공인된 표현을 확실하게 적어주기 위한 공부, 그걸 손으로 꺼내는 공부를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합격한 사람은 안 하고 합격한 사람은 하고 있는 공부, 1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이 임용시험에서 합격생이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손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야만 이 선발시험인 임용시험에서 모두를 뛰어넘는 우수한 최종 합격자의 점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불합격한 사람들, 손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할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내 얘기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손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험은 손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우리가 교육평가를 보다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봐왔던 시험은요. 객관식 문항이었고요. 그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제2형 문항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코그니션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주관식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회상형 문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영어로는 리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떠올리고 찾아서요. 그걸 답안지 위에 활자의 형태로 출력까지 해야 되는 형태인 거죠. 이 특징을 모르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들에선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시험에서 왜 점수가 안 나오지?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뭐냐면 공부의 차원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간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등등 주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의 합격생들, 수험생들은 이미 이렇게 차원을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이 말이 아직까지 정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하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힘들어서입니다. 손으로 공부하면 힘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좀 힘든데 내일 할까? 조금 피곤하네. 다음에 할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과 귀로 하는 공부는 쉬우니까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막상 손으로 쓰는 거, 백지위에 써보는 거, 빈 종이에 나의 무지를 써내는 거, 이 공부는 계속 피하게 되는 거죠. 스터디 가서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오늘 공부는 다 됐겠지. 인강 다 들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왔을 거야. 인강 복습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뤄갑니다. 이렇게 될수록 공부의 밀도는 너무 얕아져서요. 합격생들의 그 깊은 공부의 밀도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이 공부가 내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내 점수에 1점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면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 되고요. 힘든 공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어제 만약에 인강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제 인강에서 배운 내용 오늘 지금 바로 써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강을 듣자마자 쓰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앞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적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체력 소모가 너무 크구나,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꼭 손으로 하는 공부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힘들지만 우리 시험은 내 손으로 쓴 답만 점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격 점수에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그렇게 실질성 높은 공부를 해야 공부를 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험에 합격한 기쁨을 느낄 수 있고요. 교사라는 꿈이 진짜 내 현실이 되는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르기로 한 이상 우리는 선발 경쟁 시험에 들어온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인강 듣고 책 보고 기출 푸는 것만으로는 상위 10%의 경쟁률 10대 1을 뚫고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딱 남들만큼 평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정말로 내가 합격생이 되려면,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상위권이 되려면 상위 10%가 하는 만큼 손으로 하는 공부,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힘들고 불편하고 틀린 거 고치면서 눈물이 나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공부를 해야 11월 시험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내년에는 학교에서 원하던 대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수험생 때 여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백지 쓰기를 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이 내 안에 잘 들어와 있는지,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시냅스를 내가 잘 불러와서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세 줄밖에 못 씁니다. 인강을 정말 2시간, 3시간 들었는데 써봐 라고 하면은 세 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내가 부족한 걸 느끼고 나니까 더 하기도 싫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다 보면요. 1시간 인강을 듣고 30분 동안 내가 배운 내용을 쭉 써볼 수도 있고요. 나중엔 내 생각만큼이나 손도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다가오는 11월 달에는요. 책도 인강도 없이 백지 위에 혼자 10시간 동안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모든 전체 시험 범위로 혼자 복습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나는 이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최종 점검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시험이 결코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힘든 공부를 도와주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격 트렌드 세 번째입니다. 합격생은 제대로 회복합니다. 합격생들은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불합격생들은 나를 위한 시간, 제대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요. 체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체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과 귀로 하는 쉬운 공부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임용시험은 마라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시험은 일주일, 2주일 공부해서 치르는 중간고사가 아니라요. 1년 동안 장기간의 레이스를 거쳐야 되는 1년짜리 마라톤과 같은 거죠. 우린 결국 11월 달에 가장 최고의 상태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생들은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요. 합격생들은 매일매일 매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하지만 공부하지 않을 때는 나를 위한 회복하는 시간을 정말 제대로 가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가족과 데이트, 연인과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회복하는 시간 보내기도 했고요. 심지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은 정말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회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수기를 보면요. 쉬지 않고요. 쉬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책이라도 한번 읽고 있자.'라고 하면서 봤던 책을 또 보고 있습니다. 혹은 임용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요. 고민 상담과 그 문제점 해결책을 찾으면서 내 체력을 계속해서 깎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에 잡아먹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주 7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험 주 6 일, 주 5일 공부하면서 합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공부, 힘든 공부를 한다면 그 외의 시간은 나를 위한 회복의 시간, 나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잘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때 힘든 공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생이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쉬는 거에 죄책감 가지시지 마시고요.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공부할 때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 내게 가장 좋은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합격 수기를 읽다 보면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자기의 공부 방법만큼이나 이 자기 회복, 휴식 시간에 메타인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쉴 때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뭐지? 내가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여기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왜 미리 알면 좋냐면요. 시험을 보는 날은 단 하루입니다. 11월 달에 단 하루. 그 전날 내가 어떻게 쉴 거지?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내 컨디션이 가장 올라와서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가진 기량을 다 펼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시간이 남았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회복하는지 꼭 잘 살펴보고요. 날 위한 시간, 날 위한 회복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격 수기와 불합격 수기 읽어보면서 총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순공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합격생은 힘든 공부를 합니다. 그 힘든 공부가 뭐냐? 우리 시험의 최종 형태, 즉 손으로 공부를 한다. 그 공부가 쌓였을 때 시험장에서 정말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합격생은 그 힘든 공부, 손으로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을 하나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걸 내가 손으로 쓸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영상이 앞서서 내가 인강을 들었다면, 책을 읽었다면,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내가 그걸 보지 않고 손으로 쓸 수 있는지, 내가 그걸 회상해서 리콜해서 써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 시험에 적합한 합격하는 공부라는 점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걸 지금 바로 이 영상에 대해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배운 점 3가지 혹은 그 외에 생각나는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백지 쓰기 연습이 될 거고요. 이 영상에 대한 스포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게 남았는지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댓글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자꾸자꾸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자주 꺼내다 보면요. 내가 한 번 듣고도 벌써 이만큼이나 정리를 할 수 있네? 똑똑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암기력이 좋았나? 내가 이렇게 이해력이 좋았나?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027 합격 트렌드 잘 정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임용고시 전공 80점 너무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이 전공 80점 점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번에 끝내는 전공 공부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